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죠. 강혜경 씨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모신 적이 있는데 직접 모신 건 처음이네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시는데 고생하셨고요.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은 제한돼 있고 오늘 이 본방에서는 가급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좀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출석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일단 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따로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좀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전부터 12.3 비상계엄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들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또 나한테 벌어질까? 검찰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기소가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워낙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타겟이 돼서 그런 이런저런 안 좋은 만에 하나라도 계엄이 성공하면, 그렇죠. 거의 공포였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휴,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씨에 대한 지금 출석 조율에 들어갔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뭐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출석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조사를 안 받고 피해 다니면서 버티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이 지금 출석을 조율한다. 빠르다고 보십니까? 늦었다고 보십니까?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검찰 쪽에서 이제 김건희를 소환을 할 예정이다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들었었어요. 언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수사 보고서가 나오고 하면서 11월 10일자 수사 보고서 말씀하시는 네네, 그게 이제 12월쯤에 이제 나왔을 때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왜 김건희 조사를 안 합니까? 했더니 조율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12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12월에 우리 강혜경 씨한테 검찰 쪽에서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 이렇게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절차가 있다 보니 조금 이제 복잡해서 12월이라고 한다고 혹시 이제 그 계엄 이후가 되겠네요.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건희 씨하고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조율을 하고 있다. 근데 조율이 소환 계획이다.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척이 됐고 어느 정도까지 물증을 확보했느냐 이게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제가 이제 검찰에 갔을 때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현재 시점 제가 창원지검에서 이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제 올라간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 관련해서 제가 추가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제 이제 진술이 더 필요한 게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더 이상 이제 진술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조사만 남았다라고 이제 검찰 쪽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앙지검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간 직후에 이미 그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혹시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윤석열, 명태균 녹음 파일 있잖아요. 네네네. 관련해서 혹시 조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녹음 파일 관련해서는 저는 따로 조사 받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혹시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없었고 못 들으셨어요? 저한테 어떤 녹음을 들은 적이 있는지 통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고 뭐 이런저런 내용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녹음 파일을 검찰이 언제 입수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녹음 파일 말고 다른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도 들으신 적은 없으시고요? 이제 검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제 그 명태균 측에서 이제 파일이 많다 이런 정도.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와 이제 명태균이 나눴던 통화 녹음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네네. 이제 검사가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 남상건 그러니까 그 남상건 변호사가 이제 언론 쪽에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개된 그 명태균 씨 녹취록을 보면은 뭐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전화 와서 화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녹음 파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는 자동 녹음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업무 때문에 자동 녹음 설정이 돼 있는데 명태균 씨는 자동 녹음이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큰 소리 지금 많이 치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물증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녹음 파일 외에 그 이른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확보한 물증과 관련해서 혹시 얘기 들으신 게 더 있습니까? 검찰 쪽에서 예, 예.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한테 따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게 없고 이준석 관련해서 명태균과 나눴던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과 관련돼 있는 그 카톡 대화 부분을 저한테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기는 조사 갖고 오라 했다라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개된 게 그거 말고 또 혹시 공개 안 된 이준석 명태균 대화가 혹시 또 있습니까? 검찰 쪽에서? 예. 아니면 강혜경 씨 알고 계신 거라도.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기는 조사 여론조사 갖고 오라고 했다 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전에 이제 저희 전화 인터뷰에서 그 사천에서 만난 적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전략공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김영선에 이제 이기는 조사를 가지고 온나 해서 이제 갖다 줬을 때 이제 전략공천 주기로 했다까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검찰이 지난해 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었고, 네네. 그때 공관위 회의록도 입수를 했다라는 보도는 있었거든요. 네네. 혹시 관련해서 조사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따로 그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의록이 이건데 혹시 관련 내용 아는 거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그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검찰은 갖고는 있지만 저한테 확인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녹음 파일을 보면 그래서 내가 상현한테 다시 한번 전화할게. 뭐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가 아직은 지금 밝혀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은 그래서 투표에 붙여서 이렇게 해서 김영선 공천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투표한 적이 없다는 또 주장도 있거든요. 저도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혹시 명태균 씨가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까? 따로 얘기한 적 없고 공천 확정됐다. 선물이라 했다. 선물이란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네. 그 공천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든지 뭐 투표를 했다든지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짜고 그러니까 뭐 무기명으로 뭐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위에서 김영선이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 김영선이라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대통령의 지시인데.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상식의 범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윤석열 당시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당선자였네. 네네, 당선인. 전 대통령이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김영선을 특별히 강조를 했다면 정말로 투표까지 했을까? 라고 하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확인할 길은 없고 회의록을 보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회의록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은 그러니까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공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요?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라라고 지시하는 녹취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른바 가라로 만든 여론조사의 역할, 용도는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김영선이 1등 지역 의창구 지역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상대 후보였던 그 김지수 후보와 김영선의 가라에 이제 보고서가 하나가 있었고 김종량을 이기는 그 지역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김종량이 김영선보다 엄청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장동화 후보였던 그 분도 의창구에서는 인지도가 높아서 김영선보다 좀 이제 앞서는 그런 이제 성향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김영선이 이제 지는 조사가 나오니까 이거를 조사를 안 하고 이기는 조사를 해서 전략 공천으로 만들게끔 전략 지역으로 만들게끔 그 필요한 하나의 보고서인 거죠. 저희도 그때 녹음 파일을 그러니까 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자체 조사, 그러니까 내부 조사에서 김영선 의원이 3등이 나왔고, 네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육성을 보면은 작업을 통해서 이걸 뒤집었다 이런 요새 발언이 있잖아요. 네네네. 기억하시죠? 네네, 어떤 기억합니다. 녹취록인지. 네. 그럼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거거든요. 혹시 들으신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업이 이제 그 김건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김영선이 되게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가 이루어진 거다. 그렇죠. 네네네.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김영선 공천에 앞장을 선 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한 명일까요? 아니면 이준석 당시 대표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도 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명태균 씨한테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 게 이준석 당시 당대표였고 그리고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대표하고 소통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예. 김영선을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일단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끔 한 게 이준석 당대표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전략공천이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뭐 여성의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 역할을 했던 거고 그리고 공천위원장이었던 당시에 이제 윤상현도 이제 예.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카톡 대화에 보면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이기는 조사를 갖고 오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내부 근거를 활용하기 위한 용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을 공관위원장에 앉힌 주역도 그러니까 그 이준석 당시 대표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윤석열 그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공표 비공표 토탈에서 81건. 81건이나 됩니다. 네. 이렇게 많았습니까? 네. 와, 81건. 그럼 이 비용만 따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 그 청구서를 만들었을 때가 3억 6천 정도 일단 좀 기억이 그쯤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돈 한 푼 못 받고 네. 김영선 공천이 그 대가다. 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네. 민주당이 그 녹취록 하나를 공개를 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어딘가에 공유했다. 네네. 이런 내용이었고 우리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소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도 좀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카카오 단체 톡에 단톡방에? 네네. 이제 어떤 사람들의 단톡방에? 어떤 사람들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캠프 관련돼 있는 좀 중요 핵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의 그러니까 단톡방. 그 대선 당시에. 예,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제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그 공표 조사를 했던 자료를 공표가 되기 전에 먼저 올렸고 네. 거기 이제 단톡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본인 페이스북에 그걸 또 올리고 받아가지고 네네, 올리고 이제 확인을 했을 때 그걸 빨리 내려야 되는데 네. 이분이 야구장에 가 있는 바람에 전화 연락이 안 돼서 그거를 빨리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표 시간을 땡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개된 녹취록 보면 이제 김태열 전 소장이 뭐 줄리가 사고 쳤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게 그 녹취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또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캠프 관계자의 단톡방에 김건희 씨가 그걸 올렸다라는 건 김건희 씨도 단톡방의 멤버였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캠프 관계자들하고 그러면 같이 움직였고 단톡방에서 대화도 같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공표가 되기 전에 그 공표 자료 네. 또 이제 비공표 자료도 마찬가지만 그 자료가 올라가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법률도 위반해 가면서 네네.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좀 그 2022년 대선, 그다음에 2022년 보궐선거 말고 2022년 총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요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남상권 변호사하고 인터뷰 때 남상권 변호사가 어떤 내용을 폭로를 했냐면 그때 이제 의창을 밀던 김상민 검사. 네네. 김상민 검사를 밀어주면 공기업 사장 자리나 장관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 김건희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네. 혹시 이 얘기를 강경 씨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예. 당시에 이제 김영선 씨가 의창구에서 그 선거 지원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본인이 이제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예. 김해. 김해 갑하고 예. 뭐 의창구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컷오프가 되고 다 떨어진 다음에 네, 컷오프가 딱 된 이후에는 의창구에서 이제 그 선거 활동을 하면서 그 후보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후보를 네, 그 유세 현장에 가서 예. 이제 마이크도 잡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김상민을 뭐 이렇게 밀어주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아무 그래요? 네, 그 얘기는 그냥 공기업 관련돼 있는 자료는 그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김영선 씨가 저한테 본인 이제 공기업 갈 거다라고 해서 그 이력서를 만들어서 제가 전달을 했었고 그 시점이 언제예요? 총선 이후에 이제 본인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게 5월 3일 5월 3일 날 제가 이력서를 만들었고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우리 강혜경 씨에게 공기업 갈 거니까 이력서 만들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네네. 요구를 했던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럼 근데 특별히 주문 사항도 있었습니까? 일행서 내용이나 이런 거에? 수정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뭐 경력이라든지 본인이 뭐 어디 뭐 초빙 교수로 나갔던 이런 이제 경력 사항을 더 추가를 해라 이런 부분들. 어떤 공기업인지는 얘기 안 들으셨어요? 네, 이름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냥 다만 공기업 얘기만 했던 네네네. 겁니까? 내가 공기업 갈 거니까 이력서 좀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출한 시점이 5월 3일이고 제가 김영선한테 전달을 했던 그러니까 시점이 네. 2024년 5월 5월 3일이고 3일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남상권 변호사가 저희 인터뷰에서 이제 밝혔던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들이 줄게하고 연관돼 있는 건지 아닌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아무튼 이력서 작성한 그런 일은 있었다. 네네. 혹시 그러면 김건희 씨와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텔레 대화도 했고 전화 통화도 직접 했던데 혹시 그걸 그러니까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까? 들려준 적이 따로 들려주거나 보여준 적은 없는데 예. 내가 김 여사랑 통화를 하다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녹음하는 걸 깜빡했다. 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아쉽다. 네. 그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모르겠어요. 뭔가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때도 그러면 그게 2024년 총선 전 얘기입니까? 총선 그 무렵에. 그 무렵에? 네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네. 지금 바로 그 문제의 김영선 전 의원 휴대전화 있잖아요. 네네네. 검찰이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도 있길래.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김영선 씨가 최소 2번 이상 전화기를 바꿨었어요. 네. 그 두 개의 번호를 항시 사용을 했었는데 번호가 두 개였어요. 두 개였고 본인이 직접 사용했던 게 제일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게 두 개였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번호가 거의 총 4개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뒤에 그러니까 그 임기 이후에 번호를 또 새로 하나 또 이제 받아가지고 임기 이후라는 건 의원 이후에 네. 이후에 이제 예. 그 주변 분들이 김영선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왔는데 예. 김영선 의원이더라. 예. 해서 제가 이제 번호를 확인을 그러니까 그 번호를 이제 알게 됐던 건데 예. 그럼 최소 못해도 일단 전화기가 4대에 두 번 이상 바꿨고 그러면 전화기가 거의 뭐 10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네. 그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일 최근에 사용했던 것만 압수가 됐고 최근에 그러니까 그 9월 이후 10월 이후 2024년 24년 9, 10월 이후에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만 확보를 했던 걸로. 그럼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2022년 보궐선거 때나 네네네. 2024년 총선 즈음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제가 이제 갖고 있었고. 그 언제 사용했던 휴대전화예요? 제일 오래 사용했던 그 2개 번호 중에 한 개인데 예. 그 옛날 전화 약간 이게 폴더 스마트폰인데 폴더 형식으로 돼 있는 그 전화기가 저한테 하나가 있고 예. 저도 이제 제보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김영선 전화기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그 제보를 해주신 분이 본인 신분을 좀 밝히지 말아달라 하셨고 그 제일 중요했던 그 전화기가 이제 김영선 친척 집에 친척집에 그거를 가져놨다. 이제 김영선 씨가 그 9월 초에 뉴스토마토 기사가 나오고 보도가 되고 하면서 한 10일 정도 잠적을 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다들 저한테 어디 뭐 일본으로 갔다, 뭐 미국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렸었거든요. 이 시점에 도망가면 안 되는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제 그 휴대폰을 이제 가져놓은 그 친척 집에 거기 이제 있으면서 중요한 자료들을 그쪽으로 다 옮겨놨다. 근데 이 말이 그 옮겨놓은 그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지인들한테 얘기한 거를 전달이 된 거예요. 김영선이 강혜경 씨한테까지 흘러온 거군요. 그 네네. 얘기가. 네네. 그럼 가장 중요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이나 2024년에 사용한 휴대폰 이렇게 이해하면 그쵸? 되는 걸까요? 네네네. 그럼 검찰은 아직 이거 확보도 못했다라는 거고. 제가 그거를 제보를 했는데. 검찰에? 네네. 그래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내용이 없습니다.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네네. 저도 지금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제보를 하셨어요, 했습니다. 검찰에? 네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압수수색을 안 했다면 확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까지 가져다 놨다라고 해서. 그런데 김건희 씨를 소환 조율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요. 뭐가 정말 엇박자가 돼가지고 지금.
아니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포렌식을 하거나 이러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공기업 사장 자리나 장관 자리 줄게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2020년 보궐선거 때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통화한 거 말고 김영선 의원이 또 통화했을 가능성도 그쵸. 있잖아요. 네.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22년에도. 네네네. 그 물증이 그 핸드폰에 다 있는 건데 그쵸. 이걸 네. 확보시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면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는 얘기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보를 언제 하셨는데요, 검찰에?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친척집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신 건데도. 네네네. 제가 주소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네. 대략적인 이제 동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동까지. 어느 아파트 몇 동인지까지. 아니 그 아파트가 아니라 그 사는 지역. 아, 그리고 동. 예. 관련자 그러니까 김영선의 자료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의 이제 인적 사항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요. 혹시 그거는 수도권입니까? 지방입니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에요? 네네. 그럼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마음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데잖아요. 꼭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무튼 2024년 그 얘기를 하니까 7불사 회동 관련해서 네네. 자, 그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씨하고 나눈 대화, 텔레 대화, 전화 통화 7불사 회동 이것까지 다 공개가 됐다고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남상권 변호사 같은 그런 요지를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무산이 됐을까요? 비례 부분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제 뭔가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 이제 김영선 씨가 이제 그 개혁신당 쪽에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안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핵폭탄급의 이런 걸 내가 갖고 있으니 이거를 터뜨릴게 날 받아줘. 예. 이렇게 이제 제안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공개된 거 비례 1번을 했는데 네. 그건 뭐해서 안 됐다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개혁신당에서 1번이 아니라 뭐 3번인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김영선이 엄청 화를 냈다라고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폭로할 게 이게 있다까지 제시를 했었었다. 네네네. 근데 안 받아들였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하고 이제 다시 좀 인터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네. 따로 좀 자리 잡아서 인터뷰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예고편 비슷하게 혹시 지금까지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제가 일단 초반에는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부각이 안 됐습니다. 누군데? 부산시장 박형준 관련해서 시장? 네, 그분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소를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그분과 관련돼 있는 지금 알겠습니다. 이건 그건 좀 다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혜경 씨와 함께했습니다.